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. 어느새 2020년도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맘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.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점이 많아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. 오늘 도움 말씀을 박형규 세무사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박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인터넷을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네. 자, 미리 들어가서 어떤 네.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? 지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에 오픈이 됐어요. 네.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좀 미리 점쳐보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부 제공을 하고요. 네. 채워진 공제 항목들로 직접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실제로 2020년 연말정산이 내년 1월에서 2월 달에 이루어지잖아요. 네. 근데 그때는 2021년도가 되겠죠? 예, 예. 2020년도 공제 항목들을 바꾸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좀 계산을 해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조정도 좀 할 수 있게끔 네. 미리 오픈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네. 네. 연말정산세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도 해볼 수 있고 또 네. 조정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요.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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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? 네. 3월부터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.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월별로 또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예년하고 좀 다르고 월별로도 좀 다릅니다. 네. 일단 원래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%였고 그다음에 직불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30%, 네. 그다음에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부는 30%, 그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%의 공제율이 있었는데요. 네.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도 동의를 하긴 한데 일단은 바뀐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좀 힘들었잖아요. 네. 3월 달에는 기존의 공제율에서 2배 정도 인상된 공제율을 보여주고 있고 네. 4월부터 7월까지는 사회적 격리두기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영업 제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공제율을 80%로 일괄 상향 조정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8월부터는 그냥 예년과 같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네. 자, 연말까지는 우리가 네.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 네. 한 달여 한 달 하고 한 네. 열흘 정도 시간이 지금 남았는데 네.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시면 좋은 절세 방법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? 되게 절세 방법은 많은데요. 좀 여기서 말씀드리게 2개 정도 네. 꼽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카드 소비 계획을 좀 정하시는 부분하고 그다음 연금 저축을 좀 납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첫 번째 카드 소비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4월부터 7월까지 공제율이 80%로 되게 네. 큰 공제율이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미리 보기 서비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. 일단 1월부터 9월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네. 공제율이 연봉의 25%를 초과하였거나 아니면 그쪽 부근에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 소비 계획이 있으시면 이걸 올해로 좀 미리 땡겨가지고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겠죠. 네. 다만 여기서 이미 한도를 채우셨거나 아니면 카드를 올해 거의 하나도 안 쓰신 분들은 좀 제외가 되겠죠. 네. 네. 그리고 또한 연금 저축을 납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연금 저축은 1년 단위로 최저 400에서 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16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16.5%까지. 만약 600만 원 납입하셨다고 하면 90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연금 저축 납입액이 1년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납입이 없으셨거나 그다음에 네. 납입하실 분들은 11월, 12월 남은 기간 동안 납입하시면 되게 큰 혜택을 볼 수 있으시겠죠? 네. 알겠습니다. 네. 매년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요즘에 맞벌이 가족이 많으니까요. 맞아요. 네. 네.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쪽으로 또는 반대로 하면 더 좋은데 네. 그걸 또 반대로 해서 네. 나중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사전에 좀 정보를 주신다면 어떤 것을 잘 챙기면 좋을까요? 일단은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소득이 높은 쪽이 좀 더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될 거니까 당연히 높은 쪽으로 모는 게 더 좋다는 원칙이 일단 있어요. 네. 근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만큼 예외도 있겠죠. 그 예외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저 사용액이라는 어떤 허들이 있거든요. 최저 연봉의 25% 사용해야 된다. 네, 의료비 같은 경우 3% 이상 사용해야 된다. 어떤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허들을 넘기가 힘들어요. 네. 최저 사용액을 넘게 의미 있는 사용액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
그 어떤 의미 있는 사용액은 그럼 연봉이 낮으신 분이 좀 더 얻기 쉽겠죠. 네. 예, 곱해지는 게 낮으니까. 네.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신용카드나 뭐 의료비 같은 경우 소득이 낮은 쪽으로 더 모는 네. 게 좋을 수 있죠. 예외적으로. 네.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적용 기준도 떨어지니까 네, 적용 기준도 떨어지니까. 네, 더 많이 혜택을 네. 받을 수가 있겠네요. 네.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참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네. 유용한 정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. 무엇이 중요할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잘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일단 연말정산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그 간소화자료 뽑아가지고 어떤 회사 담당자한테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간소화자료가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따로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. 그거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용구 구입 영수증은 좀 챙겨 주셔야 돼요.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 구입하신 게 있으면 그거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병원비가 아니니까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덜어 있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보청기도 되게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그런 걸 영수증을 따로 챙겨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외교육비 납입 영수증인데요. 국외교육비도 공제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국외다 보니까 네. 그 국세청 간소화해서는 당연히 조회가 안 되겠죠. 제외가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네. 그것도 따로 좀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. 일단 월세 납입액도 역시 뭐 제공이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따로 이것도 월세 납입액이 있으면 좀 챙겨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게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분이 있으면 이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네. 추가적으로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장애인 복지 카드 이런 걸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. 네. 네. 근데 실제로는 세법상의 장애인이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뭐 암 환자분이나 이렇게 어떤 요건을 부합한다면 그분들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증명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출하시면 이것도 혜택이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 역시 추가적으로 산후조리원도 2019년 귀속부터 추가가 됐거든요. 의료비 네. 항목에 뭐 회당 200만 원씩 총급여 7천 이하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전부 다 제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산후조리원 무조건 가셨으면 이것도 혜택 네. 크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연말정산 후에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네. 미리 알게 돼서 많은 네, 분들께 맞습니다.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끝으로 간단히 정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세금이란 게 전부 개인별로 다 달라요. 그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. 요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으니까요.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꼭 드리고 싶은 네. 말씀이 세금에는 경정 청구란 제도가 있거든요. 이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낼 일이 없는데 괜히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. 이게 또 5년 동안 가능하고 또 연말정산도 당연히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. 더 냈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게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 것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연말정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박형규 세무사님 오늘 네.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